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이윤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온대 기후, 냉대 기후, 한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각 기후대별로 대체 어떤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 온대 기후가 이제 기후 요인을 하면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겠고, 그 다음 냉대 기후는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 생각 노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자, 안타깝지만 이 냉대 기후는 빼도 무방을 하겠다. 네, 선생님은 조금 아쉬운 마음에 넣어두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대 기후라고 하는 굉장히 추운 기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뵀던 기후들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열대 기후 그리고 건조 기후가 있었죠. 우리 열대 기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급경사 지붕의 가옥이 나타났죠? 빗물이 잘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급경사의 지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의 가옥 구조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 지면으로부터 열이 올라오죠. 그쵸? 그래서 이 열도 피하고 또 각종 해충들을 피하는, 이러기 위해 우리가 발달한 가옥이 바로 고상 가옥이다. 고상, 높을 고자를 써서 지면으로부터 띄워지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건조기후입니다. 우리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지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작은 창문이었죠? 낮에 햇빛이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모래바람을 차단하기도 하면서 밤에는 추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작은 창문으로 나타났고, 우리 좁은 골목, 이 사이에 그늘을 형성하게 된다. 그나마 시원한 그늘을 형성한다. 그다음 마지막 두꺼운 벽은 밤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게 안 지워지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건조기후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건조기후 왜 건조하냐면 내리는 강수량보다, 빗물보다 증발하는 양이 더 많다. 즉 비가 내리는 것보다 여기서 증발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건조기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가옥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 기후인데요. 지금 짱구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짱구 그리고 짱구 가족들도 그렇고요. 우리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을 입는다. 하지만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긴팔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이 되면 춥고 또 여름이 되면 덥다. 이러한 것이 우리 생각의 온대 기후였으나, 자, 선생님이 어떤 걸 이야기했냐? 대륙 서안이 있고 대륙 동안이 있더라. 물론 둘 다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서안도 겨울에 춥기도 하고 여름에 덥기도 하겠지만 우리 동안보다는 덜 춥고 그리고 덜 따뜻하다, 덜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게 바로 대륙의 서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동안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온대 기후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올라프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어떤 기후일까요, 친구들? 선생님이 스벤과 또 그 누구였죠? 크리스토퍼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후를 설명했었는데, 자, 선생님이 이 나무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대 기후,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술록이 사는 기후는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왜냐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즉, 이 기후는 바로
냉대 기후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한대 기후보다는 조금 덜 추운 그런 기후에 해당을 하겠고요. 우리 냉대 기후는 이러한 통나무 집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왕국이 이렇게 모티프로 한다고 했으나 우리 스벤과 크리스토퍼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두 명이 각자 활동하는 그 지역이 바로 한대 기후다. 그 중에서도 툰드라라고 하는 기후인데요. 이 기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 기후에서는 자,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다가서기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열대 기후는 굉장히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더라. 선생님이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대 기후는 저위도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건조 기후는 열대 기후보다 좀 더 고위도 쪽으로 위도가 높아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남반구도 동일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왜 그렇다? 바로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온대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대기후는요, 이렇게 푸른 풀밭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 곧 있으면 벚꽃이 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저희 반 학생들과 벚꽃을 보고 싶었어요. 벚꽃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과연 다음 주까지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푸념하고요. 우리 온대기후는 열대, 건조를 지나 그것보다 좀 더 고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유럽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있고요. 일본, 그리고 중국, 그 다음 우리 남반구에서는 뭐 뉴질랜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이러한 지역에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온대기후의 특성은 어떠하냐? 자, 우리 먼저 서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서안의 대표적인 런던이 있었죠. 우리 런던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구나. 기온이 한 5도 정도 나와 있네요. 5도 정도 여기는. 그리고 여름에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연교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가장 더운 달 마이너스 추운 달. 그래서 약 15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동안으로 와서 칭다오네요. 칭다오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칭다오는 겨울에 약 0도 정도 나오네요. 그 여름에는 2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교차 25도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동안은 서안에 비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또 해볼 거고요. 우리 온대기후는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온화하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다. 굉장히 살기가 좋다. 온화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좀 미안해요. 잠시만요. 됐다. 자,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는요.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친구들 많이 보던 그림이죠. 여기 벚꽃이 피면 봄이겠고 여기 이제 푸르른 여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풍이 지는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눈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이 나타난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바로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가 뚜렷하고요. 더불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온대기후를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이 온대기후는 대륙, 서안, 그리고 대륙, 동안에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프린트도 같이 보겠고요. 우리 생각노트 13페이지에 보면 온대기후를 대륙의 동안,
대륙의 서한으로 나눠봤다. 자, 선생님이 서한은 어떻다고 했어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굉장히 습한 기후가 물어오기 때문에 연중 우중충하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동해는 어땠어요? 선생님이 동해이라는 게 아니라 대륙 동해는 계절풍이 불었다. 계절풍은 뭐였죠?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여름 계절풍과 겨울 계절풍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륙 분포를 하면서 비열차를 이야기했죠. 자, 우리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더라. 그래서 여름이 되면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곳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또 여름 대륙에는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더라.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되면 빨리 데워졌으니까 더 뜨겁겠네요.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을 하더라.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겨울은 어땠어요? 겨울은 반대로, 겨울은 대륙에서 해안으로 바람이 불더라. 이렇게 계절별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 계절풍이 불어서 대륙 동안과 서안은 다른 기후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던과 서울을 선생님이 비교했었는데요. 우리 서울과 같은 경우는 런던에 비해 연교차가 굉장히 크더라. 왜냐하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기후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대륙성 기후라고 했고요. 우리 런던은 어땠습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적더라. 그리고 강수량도 연중 일정하게 내리더라. 왜냐하면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왔기 때문에, 바로 편서풍의 영향 때문이더라. 이렇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이 이 기후를 해양성 기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대륙 서안의 기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대에도 아마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네, 포카리 스웨트라고 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그 포카리 스웨트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산토리니라고 하는 지역인데 건물들이 모두 하얗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튤립의 나라로 유명한데 이 지역에도 우리 대륙 서안의 기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이 두 사진은요, 우리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기후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보다는 서안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기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대륙의 서안 기후가 배우는 거다. 우리는 지금 대륙 서안과 동안만 비교하면 된다. 자, 우리 모의평가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문제집에도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서안과 동안만 비교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안은 편서풍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받냐면 친구들 여기 볼게요. 편서풍은 우리가 들었어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불더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난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난류는 뭐냐면요. 지금 영국 서쪽, 우리 대륙의 서쪽에는요, 이렇게 따뜻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즉, 저위도로부터 이렇게 중위도, 고위도 쪽으로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뭐가 불어요? 편서풍이 불고 있죠. 즉, 우리 편서풍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그게 마침 따뜻한 바다의 바람이더라.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비가 더 자주 내리고 더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연중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중충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륙 동안에는 대륙 서안은 미안해요. 대륙 서안에는 이렇게 뭐야 어,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북유럽 지역은 굉장히 우중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날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서 혹은 일광욕을 즐기는 게 행복의 요인이기도 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난류와 편서풍 이야기했고요. 그로 인해서 연중 온화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이 특성은 뭐랑 비교한 거예요? 동안과 비교한 거예요. 동안의 계절풍 기후와 비교를 해서 비교적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활 양식을 의, 식, 주로 봤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대륙 서안은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대체 어떻게 먹냐? 우리 대륙 서안은요, 혼합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농업을 하긴 하는데 혼합해서 해요. 다양한 걸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식량 작물을 많이 합니다. 밀이나 뭐 귀리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파스타도 해 먹고요. 혹은 빵도 해 먹고요. 우리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쵸? 그 파리도 대륙 서안의 기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빵 혹은 파스타 이러한 것들을 해 먹는다. 그 다음 이제 육식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서안에서. 그래서 우리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뭐 다양한 돼지도 키우고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목축업이라고 한다. 그럼 왜 목축업이 발달했냐? 바로 우리 대륙 서안의 기후는요. 연중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고 했잖아요.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이 잔디를 누가 먹어요? 우리 동물들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기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조 잔디 많이 깔죠, 학교에. 근데 인조 잔디 관리가 잘 될까요? 네,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강수량이 집중되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잔디가 살기 어려워요. 반면에 우리 서안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가 발달할 수 있고 그걸 먹는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목축업이 발달을 한다. 그리고 또 이 잔디만으로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사료 작물도 이게 재배를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옥수수와 같은 그러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러한 목축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작물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혼합 농업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 혼합 농업을 하면 뭐가 좋냐?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인데요. 자, 밀을 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마셔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도 마셔봤나요? 안 된다. 그쵸? 우리 19세 넘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밀을 가지고 이렇게 맥주도 마셔볼 수 있겠고요. 또 돼지와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소세지도 구워 먹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혼합 농업에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고, 우리 독일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서 맥주와 소고기를 즐기는 소시지를 즐기는 그러한 축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혼합농업에서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대륙 서안의 음식에 해당을 한다. 그러한 농업에 해당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륙의 동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륙 동안은요. 선생님이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해안과 대륙의 비열차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우리 대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었다. 그쵸? 반면에 우리 해양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자, 우리 비열 차이에 따라서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안으로 바람이 불더라. 그래서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여름에는 해양의 영향을 그나마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기온이 높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 우리 계절풍에 의해서 서안보다는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륙 동안에는요, 어떤 걸 주로 하냐?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죠, 그쵸? 네, 우리 밥의 원료가 되는 벼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내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행복단원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는 모내기를 이렇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협력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륙 동안에서는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밥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초밥도 해 먹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쌀국수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포메인 이런 거 들어봤나요, 친구들? 그때 그 퍼자가 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륙 동안 지역은 이렇게 쌀을 가지고 많이 음식을 해 먹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선생님이 지금 대륙 동안의 기후라고 했잖아요. 가끔 친구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동남아시아도 온대 기후에 속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온대 기후보다는 열대 기후에 해당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사라고 하는 점에서 선생님이 쌀국수를 가져와 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벼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 4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44페이지를 펴면요, 아래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자, 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친구들. 자,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벼는 성장기에 고온 다습해야 잘 자라는 작물이다. 따라서 온대 계절풍 지역과 동남 및 남부아시아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대 계절풍 지역,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 기후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 초밥과 같은 그런 밥 종류가 많이 발달을 했고, 우리 열대 기후 지역에서 이제 쌀국수와 같은 밥을 이용한 국수가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이제 하천의 범람으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즉 넓은 지역이 평평한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벼농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벼농사는 물을 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내기를 할 때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쉽게 하면요, 친구들. 자, 선생님이 1제곱미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1제곱미터. 자, 이 면적 안에서 쌀을 키웠을 때, 그리고 밀을 키웠을 때 생산량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면적에 키웠지만 쌀은 밀보다 더 많이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어요.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밀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 단위 면적, 선생님이 지금 1m라는 그런 면적을 세워놨잖아요. 이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것은 쌀이고, 비교적 우리 밀은 생산량이 작더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생산량이 많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부양력이 뛰어나게 나타난다. 그게 어떤 작물이다? 바로 쌀에 해당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먹일 수 있으니까 과거부터 벼농사 지역에 이제 인구가 밀집하게 되었고요. 우리 황허 문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4대 문명은 이러한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 베트남, 이러한 지역에는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 거의 열대기후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안해요. 잘못 썼네요. 열대기후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지역은 온대기후에 해당을 한다. 그 중에서도 대륙 동안에 위치한 온대기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벼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차 재배도 하는데요. 자, 차 재배를 왜 하게 되냐? 우리 차는 강수량이 많고 또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륙 서안은 어땠어요? 비교적 이제 강수량이 고르게는 왔지만 동안에 비해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또한 서안은 비가 연중 많이 내리다 보니까 토양에 이제 배수가 잘 되지 않아요. 토양이 항상 축축해 있어요. 그럼 찻잎이 썩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륙 동안에 차재배가 활발하더라. 그래서 우리 인도의 다르질링 티 친구들 혹시 들어봤을까요? 다르질링 티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인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륙 동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온대기후 대륙 동안 지역에서는 차 재배가 활발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냉대기후를 가볼 건데요. 우리 냉대기후는 당연히 온대기후보다 좀 더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좀 더 낮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여름, 겨울 기온이 거의 영하 10도에 해당을 하고요. 반면에 여름에는 한 20도, 연교차가 한 30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냉대기후는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냉대기후는 이러한 누에 올라프가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한대기후가 아니라 냉대기후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나무들을 통해서 통나무 집을 만들더라. 우리 이곳에는 우리 침엽수림, 우리 되게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또 유식한 말로 타이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통나무 집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이 문틈 있잖아요. 나무 틈 있잖아요. 이 나무 틈에 벌레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대요. 그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나무를 쌓았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어 들어가지 않도록. 왜? 여기 굉장히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우리 열대기후는 어땠냐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가옥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근데 우리 냉대기후와 같이 기온이 낮을수록 이제 가옥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더라. 이러한 특성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냉대기후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화일까요, 친구들? 자, 나무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편백나무 혹은 자작나무.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나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냉대기후에서는 사우나 문화가 발달을 했더라.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따뜻함, 이러한 시원함을 느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사우나를 가도 막 시원하다 이런 건 못 느끼죠? 그쵸? 여러분이 아직 젊기 때문인데 선생님은 요즘 사우나를 가면 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우나를 못 간지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사우나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대기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대기후에는요 펭수와 같은 펭귄도 살아가겠고요. 우리 북극곰도 살아갈 만큼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귀엽죠? 네, 귀여운데 선생님 같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 안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불 켜고 자려고 누웠는데 북극곰이 날 쳐다보고 있다. 북극곰이 만약에 이 얼음을 꽝 깨고 들어오면 선생님은 그냥 갈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는요 사람이 잘 살지 않아요. 사람이 잘 살지 않고요. 우리 한대기후 안에 이제 친구들이 잘 아는 기후는 툰드라 기후일 거고 그 외에는 빙설 기후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빙설 기후는 굉장히 춥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빙설 기후 안에서 우리 북극곰도 살아가고 펭귄도 살아가기 때문에 빙설 기후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 툰드라 기후에서 사람이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말할 한대 기후는 대부분 툰드라 기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툰드라 기후를 한번 보면요, 영하 와 25도까지 떨어지네요. 그리고 영상, 여름에는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연교차 한번 구해볼게요 친구들. 가장 더운 달 마이너스 25도.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연교차가 너무 커서. 연교차가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냉대기후보다 더 고위도, 그래야 기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는 기온이 굉장히 낮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기후 그래프 한번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0도에서 0도보다 높은 기온을 가진 달이 약 3달 정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여름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름이 굉장히 짧게 나타난다. 근데 그나마 영상 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는 달도 있더라.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대 기온은요,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추우면서 강수량은 적어요. 강수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우리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여름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툰드라 기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 자,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난방과 보온 기능이 중시되겠죠. 그래서 동물의 털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이제 옷을 지어 입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옷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어떤 것을 먹을까요? 자, 우리 한대기후에서는 어떤 것을 먹냐면 대부분 술록 유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스벤과 크리스토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아마도 한대기후에서 냉대기후, 바로 겨울왕국의 배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툰드라 기후, 한대기후에서는 이러한 술록 유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술록을 가지고 이렇게 옷도 지어 입고,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집인데 이 집도 아마 술록의 가죽으로 만든 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술록을 키우는데 여기 보니까 유목이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이 유목, 어떠한 기후 지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건조 기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유목이라고 한다면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이제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그러한 생활이다. 그걸 바로 유목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에서는 출록 유목을 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수렵과 어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작살로 잡고 하는 등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식량을 저장시킨다, 식량을 구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한대기후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지 않나요? 왜 농사를 안 짓나요? 한다면, 자, 이곳은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농업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렵을 하거나 유목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대기후는 특이한 식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날고기를 섭취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여러분 아기 때 에스키모인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에스키모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키모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날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스키모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조금 저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이누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날고기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땔감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날고기를 섭취하면 뭐가 좋냐? 이제 피를 함께 먹을 수가 있어서 비타민 보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고요. 이런 곳에 염장을 하거나 소금을 쳐서 훈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 제 소금을 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훈제 요리를 발달시켰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냐면, 자, 선생님이 아까 한대기후, 툰드라 기후를 이야기하면서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밑에 있구나.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쵸? 자, 0도 이상일 때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물은 몇 도에 끓죠? 그쵸? 100도에 끓죠? 그럼 얼음이 몇 도에 녹죠? 그렇습니다. 0도에 녹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한대 기후에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눈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눈이 많이 분포하기도 하고, 날이 춥기 때문에, 또 안 넘어가 뒤로. 날이 춥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땅이 지금 얼어 있어요. 토양이 얼어 있어요. 토양이 얼어 있어요. 얼어 있는데요, 친구들. 얼어 있는데 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당연히 녹게 되겠죠. 네, 녹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위에 있는 눈들이 이동을 하겠죠. 물이 돼서 이곳저곳을 이동하게 될 거고요. 이 눈 밑에 있는 토양, 흙들도 녹게 되면서 진흙처럼 질게 되겠죠. 즉, 진흙은 이동성이 있다. 어디론가 흐를 수 있다. 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눈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요. 여름이 됐을 때 이렇게 진흙이 묽게 되면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집이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동하게 될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대기후에서.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에서는 집을 어떻게 짓냐? 자, 땅속에 깊이 기둥을 박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위에 있는 흙들이 이동을 하더라도 어디론가 이동을 하더라도 집이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의 집은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짓더라. 그래서 지면과 띄어서 지었죠. 그쵸? 지면과 띄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옥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고상가옥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바로 열대기후에서 이미 봤더라. 그런데 좀 메커니즘이 다르죠? 우리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리고 해충의 피해로부터 피하고자 이렇게 고상가옥을 지었는데 우리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데 그 와중에 짧은 여름 동안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지면으로부터 띄워 가옥을 설치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옥을 박고요. 그 다음 여기 송유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것을 보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 우리 유자는 기름을 의미해요. 즉 우리 석유 같은 것을 운반할 때 우리 송유관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석유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송유관도요. 지면에서 띄워 지었더라. 그 이유는 가옥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아래에 기둥가를 박아서 짧은 여름 동안 토양이 이동할 때 이것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띄어짓더라 라고 하는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대기후 그리고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봤는데요. 선생님과 한번 정리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기후 다시 한번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있었고요. 온대기후를 어떻게 나눴죠? 네, 대륙 서안의 기후와 대륙 동안의 기후로 나눴다. 우리 온대기후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대륙 서안은 동안에 비해 연교차가 작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대륙 동안은 서안에 비해 대륙 연교차가 크더라. 그 이유는 바로 비열차이기도 했고 우리 온대기후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 그리고 우리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 뭘 먹냐?
어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어, 사람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동물들을 키우고 그렇죠. 혼합 농업이 발달을 해 있어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맥주도 즐기면서 소세지도 즐기는 그러한 축제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대륙 동안과 같은 경우는 협동심을 즐겨주는 그렇죠. 벼농사도 있었고 또 강수량이 많고 배수가 잘 될 때 재배가 잘 되는 차재배도 하더라. 우리 냉대기후에서 선생님이 딱 하나 이야기했었죠. 냉대림. 그래서 이 냉대림이 많이 있어서 타이가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가옥을 짓더라. 바로 통나무집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한대기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대기후는 겨울이 매우 길고 추우면서 강수량이 적더라. 짧은 여름 바로 0도 이상인 달이 존재를 했는데 이때 이제 토양층이 얼어 있다가 잠깐 녹는 달이 있더라. 그쵸? 그래서 어떤 걸 입었냐? 굉장히 춥기 때문에 가축의 가죽이나 혹은 털로 만든 의복, 우리 스벤으로 의복을 지어 입더라. 크리스토퍼가. 그쵸? 그 다음 먹는 건 어떻게 먹냐? 바로 술록 유목을 통해서 술록의 그 날고기를 먹기도 하고 혹은 수렵이나 어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런 고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훈제 요리도 많이 발달하더라 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짧은 여름 동안에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고상식 가옥도 발달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송효관도 지면으로부터 띄워지게 되었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친구들 교과서 45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5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우리 가나, 다, 마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지역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위도다. 우리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다고 했고요.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장 추운 거 먼저 골라볼까요, 친구들? 여기 딱 굉장히 독특하게 위도가 높잖아요. 위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추울 거잖아요. 그렇죠? 추운 지역에서 발달하는 생활 모습. 그렇죠. 우리 한대 기후죠. 그 중에서도 우리 툰드라 기후라고 했고요. 이곳에서는 날고기를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더라. 또 술록 유목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털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더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자 또 어디 가볼까요 친구들?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불을 지르는 곳 여기 어디예요 친구들? 어느 기후? 열대 기후였죠. 우리 열대 기후는 적도 부근에 있더라. 위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기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이렇게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든 후 작물을 재배했어요. 우리가 이런 농업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들이 발달하더라. 그다음 이제 건조 기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조 기후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했죠. 그쵸? 그리고 창이 좁고 벽이 두껍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도가 조금 그래도 있으면서 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분 공급이 어려운 지역 바로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니은 지역에서는 건조 기후가 크게 나타나더라. 그다음 이제 디귿과 리을이 남았는데요. 자, 디귿과 리을은 모두 별을 재배한다 라는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일본은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다미도 보이고요. 굉장히 일본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우리 일본은요. 해양 대륙의 동안이긴 하지만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성 기후에 속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런던과 서울의 중간 정도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양성 기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 습도 조절을 위한 이러한 가옥이 발달을 하게 되더라. 그다음 마지막 우리 디귿은요. 자, 선생님 여기 위도가 작은데 열대기후 아니에요? 맞아요. 열대기후인데 이곳에도
이제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로 쌀로 만든 면을 이제 국물에 말아서 먹는 쌀국수가 발달을 하더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기역, 미음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생활 모습 선생님이 다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너무 아쉬운데 이번 수업이 이제 좀 중요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빈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선생님이 따로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곳에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고 조금 수업의 질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도 고생했습니다.